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승환입니다. 이번에는 의료 IT 융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모바일 헬스케어 중에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또 많이 이루어진 게 홈케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홈케어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집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요. 집안에다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을 설치해 놓고 그러한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측정하고 그렇게 측정된 정보를 인터넷망이나 여러 가지 통신망을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면 그곳에서 그렇게 얻어진 정보들, 집에서 측정된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를 홈케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홈케어는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고 또 특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홈케어가 어떻게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1924년도에 라디오 뉴스라는 매거진에 나온 표지의 사진인데요. 이 표지에서 홈케어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침대에 소년 한 명이 앉아 있는데요. 이 소년 앞에는 TV 수상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TV 수상기 화면 안에 할아버지 한 분이 보이고 있고요. 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앞에 있는 어떤 거울을 통해서 소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TV 수상기 앞에서 뭔가를 손에 들고 혀를 내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혀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모양을 카메라를 통해서 원격에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보내고 있고 또 손에 들고 있는 청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측정된 정보들을 또한 TV 수상기를 통해서 원격으로 병원에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재택의료가 이미 1924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1년 전에 이미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0여 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이러한 재택 건강 관리에 대해서 구현하고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필립스에서 만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이 슬라이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홈케어, 재택 건강 관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관련된 측정 기기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혈압계, 체중계, 혈당계, 심전계 등 집안에서 아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을 통해서 혈압을 재고, 체중을 재고, 혈당을 재고, 또 심전도를 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 기기들은 다 통신 기능이 있어서 측정된 정보들은 통신망을 통해서 집에 있는 텔레스테이션이라는 곳으로 보내지게 되고 그러면 텔레스테이션은 이렇게 얻어진 정보들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케어 매니저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케어 매니저가 매일매일 측정된 체중값, 또 혈압값, 또 심전도값, 그리고 혈당값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또한 의료인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의료인의 전문적인 도움도 받아서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필립스에서도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홈케어를 구현해 나가는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는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의 건강을 관리를 하는 건데요. 언제 어디서나기 때문에 집에서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을 나와서 밖에서 활동을 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건강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휴대용의 생체신호 측정기기에 대한 연구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대표적인 휴대용 심전도 모니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장에 이상이 있는 분, 심장 발작을 한번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러한 휴대용의 측정 기기들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흉통이 온다거나 아니면 몸에 뭔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저 휴대용 심전도 모니터를 꺼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전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측정된 심전도 데이터는 곧바로 통신망을 통해서 병원에 있는 당직 의사에게 보내지게 되고, 그럼 당직 의사는 그 심전도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그 가이드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라거나, 아니면 구급차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무슨 약을 드시게 하거나, 아니면 심전도상으로 별 이상이 없으니까 일상생활을 계속 영위해도 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측정된 심전도를 기반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의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휴대용 기기가 또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구현해 나가는 측정 기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 디바이스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할 때 스마트 패드나 여러 가지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질병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수술의 방식을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음식에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거나 할 때도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정용 측정 기기들, 또 휴대용 기기들도 모바일 그 디바이스들, 그 스마트폰하고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체중계하고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연계되는 그러한 그 체중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면 체중이 측정이 되고, 측정된 정보는 통신망을 통해서 서버에 바로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체중을 확인하고 싶으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체중이 어떻게 변해오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그 체중 변화를 기반으로 식이에 관련된 안내라든가 운동에 관련된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중계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압계도 스마트폰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혈압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혈압계를 통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면 측정된 정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또 매일매일 측정된 정보들로부터 혈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맞춰서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운동에 관련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는 여러 가지 그 안내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기와 앱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체온계도 스마트폰과 연계되는 그러한 이제 체온계도 나오고 있고, 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매일매일 측정하는 그러한 혈당계도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측정된 혈당 값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디바이스들이 지금 개발되고, 또 실제로 제품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웨어러블 기기가 또 다양한 형태로 스마트 헬스케어와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 해피포크는 식사하는 속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게 비만이 되지 않으려면 식사를 천천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피포크는 식사 속도를 측정을 해서 식사를 빠른 속도로 하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알려줌으로써 식사를 천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또 비만을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포크도 스마트폰과 연계가 돼서 식사하는 속도를 매일매일 기록하고, 또 기록된 정보들을 통해서 식사하는 속도를 이제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에 관련된 정보들을 측정하는 그 밴드형의 디바이스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손목시계 타입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팔뚝에 차서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호주머니에 꼽는다거나 아니면 옷에 클립 형태로 착용을 해서 운동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도 나오고 있고,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또한 수면에 관련된 정보도 획득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잠을 어떻게 자고 있는지, 또 깊은 잠을 얼마큼 자고 있는지, 얕은 잠은 얼마큼 자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측정을 하는 그런 이제 수면 분석 도구로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수면 분석 도구들은 아침에 그 알람을 설정하는데도 그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수면 분석 앱에 알람 시간을 자동적으로 깨기 좋은 시간으로 설정해주는 그런 그 앱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얕은 잠일 때 깨는 게 그 깊은 잠일 때 깨는 것보다는 훨씬 더 피로도가 낮기 때문에 그 수면의 깊이를 측정을 해서 얕은 잠일 때 그 사람이 깰 수 있도록 알람을 해주는 그러한 앱들도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그 필립스에서 개발한 그 속옷입니다. 이 속옷에는 심전도,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할 때 나오는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속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면 그 사람의 심장에 관련된 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심장에 대한 건강 관리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아디다스사가 이제 폴라사와 같이 만든 운동복도 있습니다. 이 운동복은 심박수를 측정을 해서 손목시계 형태의 그 단말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가 조깅을 할 때 혹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 하는 것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복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옷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세를 측정하는 그런 이제 옷도 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옷의 뒤쪽에 센서를 넣어서 자세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하는 것들을 측정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이러한 옷들도 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발에다가도 센서를 넣어서 그 신발을 신고 일상생활을 하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몇 걸음이나 걸었는지 하는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신발들도 나와 있고, 또 침대에다가도 센서를 넣어서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몸에 붙이는 형태에 대한 센서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컨택트 렌즈입니다. 우리가 녹내장이 오거나 아니면 백내장이 오게 되면 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측정을 하면 그 측정하는 그때에 안압만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안압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 계속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안압을 모니터링하는 게 그러한 녹내장을 진단하는 거 하거나 아니면 녹내장의 그 치료를 하는데 이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와 같이 24시간 그 사람의 안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콘택트 렌즈 형태로 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글에서 혈당을 그 콘택트 렌즈로 측정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혈당은 보통 하루에 한 6번 정도 이렇게 측정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측정하는 방식은 혈액을 채취해서 바늘로 그러니까 손가락 끝을 찔러가지고 혈액을 채취해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늘로 찌르는 일이 그 환자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혈액을 채취하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으면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어서 많은 그 연구자들이 혈액을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이제 구글에서 컨택트 렌즈를 이용을 해서 혈당을 이제 측정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그 가슴 부분에 붙여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심전도 모니터에 대한 그 기술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루 24시간 그 사람의 심장에 관련된 건강을 관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안에서도 그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포드사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내에서의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그 좌석에 그 등받이 쪽에 그 센서들을 붙여서 그 사람의 그 심박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심박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그 운전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운전자가 얼마나 지금 피로가 쌓여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휴식 시간을 알려준다거나 하는 용도로 이러한 시스템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내에서 또 혈당을 측정하려는 그런 시도도 그 포드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그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되면 의식을 잃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운전 중에 만약에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되면 의식을 잃어서 큰 사고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당을 차량 내에서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자동차 그 제조사에서도 헬스케어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건강정보 측정기기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알약에다가 센서를 넣어서 그 알약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환자가 먹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알약도 그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약 복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약병에다가 센서를 넣어서 그 약병에서 알약을 꺼냈는지를 확인해서 그 약을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그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었는데, 약을 꺼냈다고 해서 그 약을 먹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약 아래다가 센서를 넣어서 그 약을 복용을 해서 그 체내에서 소화가 되면 그때 신호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알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환자가 그 약을 먹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복약에 대한 복약 지도라든가 아니면 치료를 할 때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연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을 반출하는 그런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기기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그 필립스에서 만든 그 IPL이라는 그 야갈입니다. 이 야갈 안에는 그 약이 들어 있는데, 그 약이 특정 위치에 가 있을 때, 그러니까 소화기 그 내에서 그 특정 위치에 가 있을 때 방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이 방출되어야 하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이제 방출되도록 하는 이러한 그 알약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새로운 형태의 이제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변기입니다. 이 변기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소변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소변에는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혈액 안에 소변 안에 단백질 성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혈액 성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당분 성분이 있다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그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그 질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호르몬들이 소변에서도 검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러한 변기를 통해서 이제 감지하고, 그렇게 감지된 정보들을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보내줌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건강 관리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변기들에 대한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기들은 그 몇 년 전에 나온 그 아일랜드라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선보였던 건데요. 아일랜드의 도입부에 보면 그 주인공이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그 거울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이 뜨는 모습들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영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울인데요. 이 거울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심장이 1분 동안에 몇 분 뛰는지 하는 것들을 거울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서 측정하고, 측정된 정보를 거울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이러한 거울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거울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그런 이제 앱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손가락 끝에 있는 혈관의 그러니까 박동을 측정을 해서 그 사람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그 앱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그러한 그 앱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이제 측정하는 그러한 이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이제는 병원 정보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그 종이에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엑스레이 필름 같은 이제 필름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입력하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 또 진단하고 또 촬영된 그 엑스레이 영상도 또 컴퓨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병원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병원의 경영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진단의 효율성도 높이는 방식으로 기술이 이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사가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환자의 정보들을 가지고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의 이제 분석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의사가 진단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표들 또 정보들을
그 환자로부터 얻어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에게 이제 알려줌으로써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들도 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진단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그 두 번째 그 강의에서는 그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센서들에 대해서 그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센서들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의 그 병원 정보화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하고 또 진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들의 그 진단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컴퓨터 분석 기술들 또 소프트웨어들이 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